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한배달 이사장 박정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면서 개요 부분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아시기 때문에요. 역사라는 거는 그냥 발자취,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의 역사, 그다음에 현실로서의 역사, 현재 과거를 평가해가지고 다시 재구성하고 있는 현실로서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뭐가 관심 있느냐 그렇죠. 지난 발자취 이 마이크도요. 이 발자취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아마 이 무슨 어느 오래된 그 광석에서 캐져간 그 막 합쳐가지고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 역사로 따지면 무지무지하게 복잡할 겁니다. 근데 그게 관심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관심 있는 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역사에 의해서 이 해석에 의해서 역사는 재구성되거든요. 그 재구성한 사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기록된 역사들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역사 속에는 이 역사를 만드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모르면은 역사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구성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역사를 배우는지 이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려면 주체적으로 기술된 역사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조상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보고 한국 사람이 옛날에 이랬다고 그 선거 가지고는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주로 지혜와 교훈 배우는 거 이 얘기가 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해석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역사에 관심이 있는데 그건 나는 누구냐죠. 나는 누구냐고. 여러분 대부분 다 몸과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달라요. 여기 컴퓨터로 봐도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를 안 끼면은 이 두 개가 다 작동이 안 됩니다. 예, 세상에요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결합이 되지 않고 아기가 나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빼놓고 얘기를 한다고요. 보통 육체와 정신이 있다고요. 육체와 정신만 있는 거 아닙니다.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있습니다. 생김새, 지성, 감성, 영성, 전이 이렇게 요거는 제가 만든 도표입니다. 어디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만든 도표고 풀이라는 바로 작용 에너지입니다. 이 작용 에너지를 최재충 선생은 천부경을 하면서 몸은 물질이고 마음은 공간, 풀은 시간 내지 온도계로 표현했고 이 천지인을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이것을 이것을 천, 이것을 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이 이걸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몸과 마음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풀이 있어야 사람이 됩니다. 풀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풀이죠. 이것도 풀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배 짤 때, 배 만들 때 이것도 풀입니다. 요즘 육산빌딩입니다. 육산빌딩 붙여서 빡빡 써있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근입니까? 시멘트죠. 철근과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을 뭉쳐주는 게 뭐였습니까? 물이었습니다. 그게 풀입니다. 그 풀이 없이는 이 건물이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이기고 나니까 이렇게 신나죠. 목심이 빳빳해집니다. 빳빳해지죠. 그런데 지고 나니까요. 폭 수그러들죠. 이게 풀이 쌀았고 풀이 죽은 겁니다. 이게 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잘 아는 사진들입니다. 이거 신바람 문화입니다. 어떻게 700만 명이요. 이 광화문 거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사고도 없고 뒤에 청소할 것도 별로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했는데 세계인들이 놀랐죠.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고 놀랐죠. 진짜 대단한 민족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민족, 아까 나만 봤고요. 우리라 그러면은 이제 민족입니다. 어떤 공동 요소, 이 학문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공동 요소를 결속력으로 하나가 되었다. 어떤 공동 요소와 결속력으로 공동 요소가 결속력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다. 그럼 공동 요소는 뭐냐면 문화, 언어, 종교, 풍습, 문화고, 혹은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 혹은 정치적으로 같은
정치 세력 안에서 혹은 경제적으로 경제 활동이 같은 혹은 혈통이 같다. 그다음에 이것이 다 없다고 하더라도 귀속 의식 하나만 있어도 민족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학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동양 쪽에서는 주로 문화 공동체라는 것은 동서양의 공통인데 동양 쪽에서는 혈연 공동체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고 서양 쪽에서는 정치 공동체에 조금 더 관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양에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 현재 치면 국민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귀속의식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이것을 결의 어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의 주 내용이 이 결의 어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라는 건 현재는 뭐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민족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다,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얘기하지만은 러시아 분열이라든가 또 지금 분열 독립이라든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분쟁이라든가 이게 엄청난 근대에 있었던 민족의 힘입니다.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는 인류 미래 사회의 중요한 실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보십시오. 뭐 우크라이나 뭐 잘 아는 이런 식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민족은 다른 민족과 우리 민족 구분하는데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 이걸 보통 뭐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정말 오랜 가치 역사를 만들어 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민족이 갖고 있지 않는 독자적이라고 하는 신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민족들은 거의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연속돼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체성과 관련되는 뭐 여러 이론들 보니까 개인 정체성은 집단 정체성이 개인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다.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 소위 우리 민족성이 막 개인의 성격을 보다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뭐냐? 저는 이 결의 얼로 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음과 풀, 몸을 몸 위에 있는 이렇게 마음과 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결의 얼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민족 창세 신화에 그 원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 창세 신화를 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 문화 속에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사학 논문에서는 결의 얼을 안 다룹니다. 철학에서 다루느라고 그러니까 철학과 봐서 우리 한국 철학 책을 찾아보니까요. 한국 철학 책 속에 한국 철학은 없습니다. 한국 유교, 한국 불교, 한국 도교는 있어도요. 한국 철학은 없습니다. 하나 딱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무속. 이게 우리나라의 실체입니다. 우리 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에서도 안 다루고 철학에서도 안 다룹니다. 그럼 뭐 어디 갔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만드는 힘은 아까 분명히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힘은 바로 이 민족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사 해석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어떻게 민족사를 해석할 수 있냐는 겁니다. 중국사를 해석하려면 중국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요. 미국의 역사를 해석하려면 미국의 정체성을 알아야 왜 그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건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행위를 하죠. 그럼 그게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그 행위가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현재 있어는 이 기록을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동북아 역사재단 이런 데서 만든 책들이 전부 다 재구성한 역사입니다. 재구성하는데 주체적으로 안 하고 일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중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베끼는 거죠. 다시의 역사도 아니고 기록의 역사도 아닙니다. 현재 있는 역사는요. 그걸 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환경과 생각의 틀, 훨씬 빠른 구조, 이게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몸과 마음과 풀이 상호작용을 해서 이 역사를 만든다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몸을 보고 그 사람 나쁜 놈이야, 그 사람 매국노야 하면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병도 박사가 아주 막 나쁜 그 뭡니까 우리 그 조선 총독부 사학의 그 태도인데, 그렇다 그래서 이병도를 미워하지 말고 이병도가 잘못 만들어 놓은 그 역사를 미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복원하자는 것도 그것을 복원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거 복원하자는 거지 뭐 이병도 죽이자는 거 아니잖아요. 자, 봐서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친일파 인명사전을 발간하겠다고 해서 그 사무총장이 한번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하고 한 2시간 반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내지 마라. 차라리 친일 행위 사전을 만들어란 말이야. 친일 행위 사전은 그 사람들 이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병도 저기 누굽니까 우리 제일 큰 친일파 이완용. 이완용 씨요, 제가 보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공부 잘했고요. 우리나라 공로도 많이 세웠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옥새 훔쳐가지고 도장 찍었잖아요. 한일 합방 도장을 찍었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에? 저는 그 당시 논문을 2편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의병들이 말입니다. 굉장히 힘이 세져가지고요.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쪽으로 휩쓰는데 당하지 못했어요. 뭐 관군하고 일본 헌병이 못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이제 일본 헌병하고 우리 관군이요, 완전히 그 일대를 30리를 불을 찔러가 초토화시킵니다. 산속에 숨어 있으니까 산을 초토화시킵니다. 그거를 보고 이완용 씨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옥새를 훔쳤더라도 이건 중지시켜야 되겠다. 자, 그거 중지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문제는 이제 막 이렇게 될 줄은 자기도 몰랐겠죠.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사람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죄는 미워하더라도 그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역사 철학에는 주로 이제 보편성, 특수성이죠. 역사에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보편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역사 관념이라는 가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일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대주의 사관하고 식민사관 혹은 외식사관 혹은 조선총독부 사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편성이 있습니다. 세계 보편사에 위배되면은 안 되죠. 일단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지 압니까?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게 한 500만 년 된답니다. 그런데 기록이 남은 거는 5,000년 정도 되니까 99.9%의 기간은 뭘로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신화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 신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 누굽니까? 건국 신화 해가지고 뭐 주몽이 뭐 저거 그거는 신화가 아니죠. 그냥 설화고, 우리 신화 제대로 된 신화 못 봤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뿌리거든요. 그거 없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시대 구분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국가 시대에 나옵니다. 자, 국가하고 구석기라는 거하고는 전혀 같은 동류가 분류할 수 있는 분류가 아닙니다. 하나는 나라고 하나는 사람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걸 어떻게 연대 분류를 그렇게 합니까? 시대 구분을? 말이 안 되죠. 이게 세계 보편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무리사회, 부족사회, 마을사회, 고을사회, 나라사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사 복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파영동기죠. 이 사단법인 한 배달의 마크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원형입니다. 그렇죠? 자, 원이고요. 요 끝을 끝 4개를 이으면 방입니다. 그럼 각이 어디 가버렸어요? 자, 원이 하나, 둘, 3개입니다. 이것이요, 참성단에, 마리산 참성단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이 각이 없어요. 각은 뭐냐 그러면 거기 가보면 딱 그 문이 3군데 딱 뚫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따 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어떤 민족인가요? 자,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난관을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 35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식민사 교육, 역사 교육 70년, 6.25 전쟁, 그 당시에 5.25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원조 받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때 저 기록 보니까 어디 70 몇 개국, 80 몇 개국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이념 투쟁과 또 98년도 IMF 극복도 잘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대란 애프터쇼크도 조기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4년도에 보니까 GDP가 13위로서 경제대국이죠. 13위 경제대국입니다. 즉 원조하는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올림픽, 월드컵, OECD 정상회담 등도 성공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류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래, 뭐 영화, 드라마, 음식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재밌는 거 봤습니다. FTA에 따른 세계 주요국 경제 영토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민하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나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현재 3위예요. 그런데 5년쯤 후가 되면 1위, 그것도 아주 압도적인 1위가 될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경제 영토라는 겁니다. FTA 채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경제가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국가 채무 비율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33.5%더라고요. 여기 2010년도 기준입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훨씬 적죠. 우리 민족 간단한 민족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한류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지난번에 떨어진 미국 대통령 후보입니다.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 준 거죠.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같이 말씀 줬죠. 이런 한류가 좀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한국 음식입니다. 야, 이런 한국 음식이고, 이거는 우리 글 배우러 온 외국인들입니다. 이거는요, 한번 보십시오. 이건 미국하고 캐나다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걸 아리랑에다가 자기 가사 붙인 거예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게. 우리 노래입니다. 아리랑 곡입니다. 자, 이게 동남아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새마을 회관 짓고 하는 새마을 운동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저력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결의어리에서 저는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의어리 저기서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어디서 나오냐고요?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계 석학들이 얘기해 놨은 게 있습니다. 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천부경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저 봤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되겠네요. 하이데거 박종원 교수 여기 있습니다. 이 박종원 교수가 60년대에 초청을 받고 하이데거 집에 갔더니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왜 초청인지 아느냐? 당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유명해진 이유는 동양의 무사성 때문인데 동양을 공부하던 중에 아시아의 문명 발상지는 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세계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정치로 2000년 이상 대륙을 통치한 조선이 있음도 알았다. 나는 동영상사의 종주국인 한국인을 존경한다. 그런데 아직 한백음의 천부경은 이해할 수 없으니 좀 설명해달라. 철학과 교수니까요, 박정원 교수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부경은 잘 알 줄 알고 초청해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천부경을 펼쳐놨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의 그 유명한 철학 교수인이 당연히 천부경을 알 줄 알았는데 박정원 교수는 부끄럽지만 당시 천부경이나 고대 조선이 2000년 이상 대륙을 통치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문성철 한국전통사상연구 소자 용장이 이렇게 인터넷에 좀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하이데거가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고대 조선이요, 중국 대륙을 2000년 동안 통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동양사상의 종주국도 중국이 아니고 우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사대주의 사상에서 그 중국군 줄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천부경을 얘기했습니다. 왜 천부경을 얘기했을까요?
이 두 가지의 핵심이 천부경이라고 하이데거는 보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창피를 당하고 난 박정원 교수나 한국 철학계에서는 그 후에도 천부경에 대해서 하나도 연구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천부경이 뭔데요?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런 겁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 뭐 이런 얘기인데 아주 중요하죠. 말천부경 말로 전해오다가 녹도 전자로 전해오다가 단군 때 와서 전자로 또 바뀌었다. 녹도문으로 바뀌어서 전자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서걸, 이건 한글이라는 얘기인데 서걸 천부경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거 뭐 한문 천부경 이것만 천부경인 줄 알았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서걸 천부경이고요. 이것을 말천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녹도 전자 천부경들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근데 글자는 똑같아요. 순서가 다르죠. 자, 요거는 이제 서걸 천부경입니다. 그런데 왜 하이데거는 이걸 그렇게 알고 싶어 하고 인류 사회, 미래 인류 사회에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물었는데 왜 우리나라 교수들은 그런 창피를 당하고도 연구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참 우스운 얘기죠. 그 다음에 겨루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십니다. 홍해인간을 미래 인류 구원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프리 존스라는 사람 우리나라가 좋아서 평화봉사단으로 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한국인 여자 남 부인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한미 상공회의 소장을 오랫동안 했죠. 아마 최근에는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 참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2005년도에 나는 한국이 두렵다 하는 책 속에 이렇게 썼어요. 2025년이 되면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이 IT 산업 최강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최강국 아닌데 뭘 가지고 IT 산업 최강국이 되느냐? 이 삭막한 사이버 세계에 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다. 사람들도 정이 있어야 친해지고 가까워집니다. 인터넷 사회에서도 이 정이 들어가야 단단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이 슈타이너 이건 뭐 신비주의자 아닙니까? 이 양반은 새로운 삶의 양식이 이제 곧 등장할 텐데 그것이 옛날에는 유대인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동양에 있는 어떤 나라가 나옵시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 이 사람 초청해가지고 자기들이 끌 줄 알고 자기 얘기해서 그래서 동경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동경에서 얘기하니까 자기 답하기 좀 곤란했겠죠. 무엇을 고민하다가 아마도 한국일 것이다. 그 다음에 단군 사화 속의 결의도 뒤에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문화, 역사와 문화 속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선진국은 경쟁과 투쟁을 가지고 내세웁니다. 원리를. 경쟁과 투쟁 원리를 내세우는데 한국은 어울림을 내세운다.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어울림이 역사에서의 키워드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본 건 이제 넘어가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미래 인류 사회의 새로운 삶의 양식 뭐겠느냐는 거죠. 인류 사회의 평등 꿈은 여러분 잘 아는 평화롭게 다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하고 경쟁을 붙이면은 경쟁하면은요 결국 패자를 양산하게 되고 패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양극화가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장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에도 99%의 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수결 투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선의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요청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은 뭡니까? 경쟁, 투쟁 아닌 어울림이라는 거죠. 즉 공동으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가야 돼요. 이것을 긍정성의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윈윈을 넘어서 올윈으로 가라온 새로운 삶의 양식이 바로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바로 한류가 뜨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민족 신화 속의 결의를 양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참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최초의 상태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흑암의 상태에서
얘기했는데 여호와가 빛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의 상태가 한가닥 야파른 빛이 있었습니다. 밝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주제자는 뭐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밑에 사람한테 시킵니다. 즉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혼자서 하죠. 말로서 한다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주 또는 여자를 먼저 창조합니다. 상당히 현실적이잖아요. 애기 누가 낳아요? 여자가 낳잖아요. 여자가 창조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남자를 만들어가지고 갈비뼈 빼가지고 여자 만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방법은요. 이제 창조론, 조화론, 진화론 하는 게 이게 우주적인 어울림입니다. 진짜로요. 성경에서는 그냥 창조론이죠. 그다음에 소재는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흙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율려 플러스 기화수토 네 가지 실달성을 이렇게 천수에 떨어뜨리니까 기화수토 네 가지 물질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소리하고 어우러져가지고 만물이 창조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인 어우름입니다. 어울림이죠. 그 다음에 사람과 신이 큰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하고 신이 대립관계도 아니고요. 상하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같은 평등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주적인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알죠. 신은 사람하고 분리시키잖아요. 사람보다 위에 있죠. 이게 우리 민족 신화 속에 있는 결의 어뢰 원형입니다. 자, 시베리아 뭐 밝은 빛으로 우주를 비추고 어느 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들이 인류 시대가 됐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태초에 암흑 가운데 오직 한 빛이 있어서 밝더라. 뭐 이런 식. 혹은 교원 사회도 보면 환하게 빛나는 하늘에 환희를 주시는 입서 이런 식으로 또 부도지에도 보면 처음에는 햇빛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게 햇빛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창세기, 함흥창세 지금 우리 창세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부 이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이게 이런 겁니다. 뭐 하늘과 청이슬과 땅이 넣어서 만물이 생성되었다. 미륵님을 축제해서 하늘의 음정방을 중에 떨어진 벌레가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합쳐진 그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천지가 혼합되고 뭐 천지, 개벽, 미륵,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잘 없습니다. 창조주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만주에 있는 우르본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부카호호 이게 물거품인데 아랫몸을 찢어서 지신을 뭐 만들고 합니다. 이게 여신입니다. 창조 여신입니다. 아부카호호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조 여신은 뭐 하나님에서 셋이다 이런 설명을 해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고 신화는 또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군 신화에 또 하나의 그 아주 중요한 원인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그렇죠. 신과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과 그 사이에서 사람이 나죠. 곰과 사람, 동물과 사람이 평등합니다. 같은 세계에 산다고요. 다음에 인간 세상의 삶의 목표를 홍익인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신이나 동물이 스스로 인간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환웅이 지가 오고 싶어 왔죠. 곰이 지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유입니다. 자기 자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철저한 자유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천부의 세계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주 섭리라고 본다면 이것이 설명이 천부경이 될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론, 진화론, 조화론이 어우러지는 멋진 줄거리다. 이 줄거리를 희한하게 맞췄죠. 이거 세계를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론, 진화론, 이거 조화론을 다 합쳐놓은 겁니다. 한 이야기 속에.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을요, 이 원리를 현실 속에 실천해야 홍익인간이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이 제세이화라는 거 저는 간단하게 해석합니다. 무슨 세상에 살면서 치화를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실천해라는 겁니다. 그죠? 세상에 살면서 이 시대로 되게 해라. 실천해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되었냐 싶어서 제가 얼마나 찾아봤어요.
그렇더니만 이 유타경치라고 하는 이게 어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이 쓴 책에 이병도가 처음에 삼국 유사를 번역하면서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한다고 번역한 뒤로 그대로 다 따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이제 책을 낸 박찬희 씨라든가 또 그분들 스승 되시는 분도 다 이것은 일본식의 한문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클홍 더할 익 사람인 사이간 이거는 우리식 한문의 뜻이고 일본은 넓을 홍 이익 사람인 사이간 이렇게 됩니다. 뜻이 다릅니다. 글자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의라 그러잖아요. 그 뜻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온 우리 제중동포인데 이분은 가이홍인간이라는 말하고 연관시켜서 사람이 사는 땅을 크게 더한다. 즉 국토를 넓혔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사회잖아요. 사람이를 인간이라고 안 그립니다. 한문에서는 사람은 인하면 됩니다. 간자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그러면 사회 혹은 살아가는 땅이라는 의미랍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을, 즉 나라가 들어설 만큼 땅이 넓고 비옥한 그런 것들만 의미한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서로 농사 지으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사이입니다. 사람의 사이를 크게 더한다. 이건 간단합니다. 왜 한문 그대로 해석 안 하느냐 하는 거죠. 더한다 이게 뭡니까? 사람의 사이를 크게 더한다. 수적으로 많게 하는 거죠. 시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종족이 되고 종족이 민족이 됩니다. 사람 사이가 크게 더해지죠. 이것이 다 사이를 크게 더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상림 박사 같은 분은 이렇게 써놨어요. 박사학위 논문에 웅족과 호족처럼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런 쪽 해석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이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 세상에 있으면서 치화를 교화를 하는 어쩌니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설제 인간세 이치대로 되게 해라요. 세상에 있으면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실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실천하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속에 전개된 여러 가지 그 결의 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이제 너무 쉽게 설명해 넘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대립을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미래형 대중민주주의라는 거죠. 화백민주주의 이렇게 표시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화백제도라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하게 미래지향적이면서 우리 인류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화랑도, 풍류도, 뭐 단학민주종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랑교육입니다. 지식교육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합니다. 가르침이 아닌 깨침이었다. 사람이 타고나면서 타고난 그 인성을 깨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어디다가 제가 글을 쓰면서 썼습니다.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요즘 인성교육 7월 1일부터 시작했죠. 정부에서 인성교육진흥법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성은 교육시켜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깨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교육시키기도 생각하는 오만한 어른들의 마음부터 고쳐야 된다고 제가 썼습니다. 인성은 가장 나빠졌죠. 가장 태어날 때 가장 깨끗합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굉장히 많이 나빠졌죠. 오염됐죠. 그런데 오염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교육시킨다고요. 말 됩니까? 저는 지식 교육시키는 거지 그거는 인성 교육시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성은 깨치는 거다는 거죠. 타고난 걸 다시 깨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 제대로 되어 있는 거 보았습니까? 심지어 화랑도 문제는 초등학교 책에도 없고 중학교 책에도 없더라고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있었거든요. 최근에 나온 책이 다 빠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옛날 우리들인데 이게 뭐 산신각, 대웅전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의 대중문화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위에 이름만 바꾼 거죠. 그다음 전통문화사학에 살아있는 결의월 요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결의월은 다른 민족과 구분되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입니다. 독자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긴 생존 경험이 있어야 동일성, 같이 같은 고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실제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두 눈 뜨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류 일으키고 있다고요. 한류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제가 한 1년쯤 전인가요? 칠레에서 우리 한류 그 스타들이 막 이렇게 공연하는 걸 봤습니다. 한 열 몇 명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중에 한 30%는 영어로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우리말로 해요.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런데 막 애들이 펄떡펄떡 뛰어요. 청중들이 막 야하다녀요. 뭘 알아들었습니까?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가 전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몰라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신바람 에너지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훈민정음 이건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세종대왕 훈민정음 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백성들이 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왜 백성들은 무식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그래야 자기들이 통치하기 편한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권력이든 소수의 지배층 특권 시대입니다. 그 당시가요. 소위 문명률로 따지면 99% 되겠죠. 그때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까 보셨죠? 제가 소위 간단히 드리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평등입니다. 평등. 즉 대중도 똑같이 사람 취급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훈민정음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봅니다. 즉 바로 미래 시대, 즉 대중 중심으로 간다는 거다. 그다음 그 안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세 가지를 천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요 세 가지가 모양을 물론 소리가 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고 얘기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보다는 이게 더 강합니다. 원형부터 여기서 모든 한글 글자 모양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뜻이 연결이 됩니다. 요 한글 뜻글이라고 하는 게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늘이라는 뜻과 땅이라는 뜻과 사람이라는 뜻이 연결이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심오한 겁니다. 즉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내용을 국민들의 대중문화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화를 들어서 알고 계시죠? 한글을 만드는 과정에 대궐에서 종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그 여자친구한테 뭐를 쪽지를 전하는 거예요. 싸가지고 도래사에 탁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뭐 글이 이상한데 자기가 모르는 글이야. 그래서 왕자들하고 그 참모들한테 안 물어봐도 한 사람도 몰라. 그래가지고 시집간 무슨 공주입니까? 공주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공주가 딱 풀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무슨 유씨죠? 그 집안 시집간 집이 그래가지고 거기 그 족보에 실려 있더라고요. 무슨 상금을 이렇게 내렸다 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중 속에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뜬 것이죠. 그거를 배운 거죠. 세종대왕은 대중문화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결의로 표현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할 때 한이죠. 한은 하나라는 거 할 때도 있고 한 많다 할 때 한은 많다는 뜻이고요. 한밭 할 때는 한은 크다는 뜻이고요. 이건 하늘이라고 할 때는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한여름, 한가운데 할 때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혹은 여기 오늘 참석한 사람이 한 200명 될까 할 때는 어림입니다. 즉 불확정성의 원리죠. 이런 얘기들이 포함된 게 한이라는 뜻입니다. 무지무지해서 극한 겁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라는 단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제프리 존스가 써놓은 책에 보니까 딱 앞에 나온 게요. 우리 마누라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대요. 제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앞에 한국 남자 둘이 앉았는데 저도 얘기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이 한 여자를 마누라로 거느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한국에 반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읽었습니다. 즉 한 덩어리라는 절대 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가 아닙니다. 우리 집은 our house나 our home이 아닙니다.
한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우리 집, 그죠? 나 우리 집에 갈래. 지 혼자 살면서도 그래요. 또 많이 살아도 우리 집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잖아요. 우리 아시아인들 그러면 아시아인 전체가 우리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음에 뭐 대동제, 이건 마을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제안. 그래서 하나됨, 어울림, 하나로 어울림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리더하고 어른, 여러분 알죠? 리더입니다. 리더는요, 법과 직책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게 리더입니다. 어른은요, 어른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울리기와 어우러기를 통해서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이면우 교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바람을 자극해야 된다. 그래서 소설수품을 굉장히 중시했죠. 그래서 이런 원한이나 미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노래와 춤과 술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책에 봐도 음주 가물을 즐겼다 하는 얘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의 서커스 같은 이 유희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합잔치로서 제사했습니다. 이 제사라는 건 보통 조상을, 조상들이 뭡니까? 이거 접대한다 그러는데 이게 아닙니다. 태백진운에 보면 이암 선생이 딱 분명히 써놨습니다. 제사 위일, 제사는 하나됨을 위한 행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단합대회죠. 단합대회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형제들끼리 단합대회 하는 게 제사란 말입니다. 자, 천재는요, 연맹국끼리 전부 단합대회 하는 거고요. 동제는 마을이 단합대회 하는 것이고, 가정은요, 우리 문중에 단합대회 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뭐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잖아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우리 내가 아버지 모신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 오시면 아이고 문 열고 아버지 오십시오. 자 여기 앉으십시오. 그럼 먼저 막걸리 한 잔 드시죠. 순서 똑같습니다. 제사 지내는 순서예요. 그다음에 음식도요. 제일 앞쪽에 제사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게 안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반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디저트입니다. 사람 대접하는 거 똑같아요. 이거는 무슨 조상에 대해서 어쩌고 저는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삼수 문화도 알고요. 그 다음에 발효 음식의 어떤 장과 뭐 이런 것도 아주 다 증명이 되고 있고요. 4차원 공을 3차원에 담은 넉넉한 한복, 이건 혹시 한복 전공하신 분 없습니까? 이게요, 이 한복의 디자인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못한대요. 이게 뭐냐면 클라인병 원리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클라인병은 이게 병이라는 건 3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연결을 시키면 속이 안이 되고 안이 속이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로 3차원에서는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클라인병 원리로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에다 실현시킨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왜 안 가르쳐 줍니까? 그 다음에 병은 없다. 우리 민족 생활에서는 병은 없다. 병이라는 게 뭐냐면 감기, 기침 나온다. 내 속에 있는 이 감기 바이러스나 뭐 이거를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한 것. 혹은 열이 나는 것은 빨리 열 내가지고 바이러스 내쫓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몸이 알아서 바깥에서 들어온 그 침범자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난다 그러면 빨리 열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병원에 가면요, 해열제부터 먹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든가 뭐 치유 이거 근본적으로 여기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제일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건축공학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인사에 있는 장경각, 8만 대장경을 복원하고 있는 장경각, 그 다음에 석굴암, 경주 석굴암, 현대과학으로 복원 안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했잖아요. 우리 조상들 해가지고 700~800년 동안 유지돼 왔잖아요. 그럼 누가 앞섰습니까? 과학이.
왜 자꾸 서양 것만 쫓아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자, 이런 겁니다. 이 장경각 모양, 이 석굴암 모양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향로인가요? 세발 달린 향로이고요. 요거는요, 삼조고, 자, 삼수문화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전부 다 한복을 입죠. 3차원 세계, 4차원 공간을 이렇게 조성했기 때문에 활동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자, 이런 게 어울림입니다. 이 어울림은 우주 자연의 존재 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뭐 삼남만상 이 과학하신 분은 잘 알잖아요. 3천만 개의 별이 태양계를 만들고 있고 태양계 3천만 개가 모여서 은하계를 만들고 있고 은하계 3천만 개가 모여서 우주를 형성하고 있답니다. 그 많은 별들이 속도와 궤도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에 큰 문제가 안 생긴다. 혼란이 안 생기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때요, 우주가요, 이렇게 다양하게 다격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진짜 이거 보고 제일 놀랐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건 뭐, 저기 별자리 있는 거고요. 자연계, 이것도 보시고, 단풍도 꼭 하나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크고, 작고, 색깔도 울긋불긋. 그래도, 조금 늦게 피고 조금 빨리 피기도 하고요. 키도 크고 작고, 꽃도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조화가 돼야 되죠. 자, 화단도 마찬가지고요. 건축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멘트만 가지고 유산 빌딩 지을 수 있습니까?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와 철근을 하나로 뭉쳐주지 못하면 못 만듭니다. 먹이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사슬 이걸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생존 경쟁 아닙니다. 다 같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어울림이 이제 결코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존재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무엇을 복원할 것인가? 외형보다는 먼저 역사 밑바닥에 작동하는 민족 저력을 복원하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 강조 핵심입니다. 그럼 어떤 거냐 하면 자, 결의를 먼저 복원하자는 겁니다. 어울림이 결의의 핵심이고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는 키워드라면은 그 원형을 찾아요. 그 창세 신화를 우리 창세 신화를 복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책에 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99.9% 기간, 우리 조상들이 99.9% 기간을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경험의 축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역사를 하면서 99.9%는 무시해버리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역사, 즉 사건과 제도, 문화를 바로 이것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요, 역사 교과서에 뭐 천재를 지냈다든가 동재를 지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놓고도 왜 그것을 했느냐 하는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구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바람 나느냐? 신바람 나면 엄청나게 큰일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바람 날 수 있는 이걸 우리 역사 속에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잔치 문화가 우리 신바람 일으키는 가장 핵심 아닐까 이렇게 해서 잔치 문화하고 화백제도 원형을 찾자. 그래서 화백제도 어울리면 어떻게 어울리게 만들었는가 하는 걸 찾자. 그래서 이제 민족 저력이 작동하는 이치를 정립하자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세기에 와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강국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민족 저력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 민족 저력을 살릴 수 있느냐. 그것이 역사 복원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쟁과 경쟁의 프레임을 넘어서 어울림 프레임을 우리는 구축해야 되겠다. 저 왕조사관이 아닌 대중중심 사관을 복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체적인 역사 틀, 이거는 뭐 워낙 많이 해왔던 얘기들입니다.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결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려 이후 사대주의 역사 기록은 전부 다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사학 조정 세력들이 만든 것 이것도 다시 재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 중심의 오리엔탈리즘도 재해석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역사를 일단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사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연구성해서 이 역사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광복 70년 됐습니다. 몸 역사를 중심으로 했지만 그 몸 역사조차도 조선 총독부를 따르고 있는 현 제도권 사학계는 자기 학맥보호를 위해 가지고 하여튼 사피아를 형성해서 바른 역사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만든 역사를 중단하고 이들에게 먼저 우리 결의 대중들의 몸, 마음, 프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어떤 주체적인 역사 인식 틀을 갖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민족 주체 사학자들, 우리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우선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선행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 혹은 민족 저력이 포함된 역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은요, 그 연구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구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반 대중들은 역사 의병으로서, 뭐 이건 역사 의병인데 이름은 좀 바뀌었습니다. 이를 널리 펴고 얼빠진 학계를 질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더욱 크게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민족사의 복원에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역사 의병을 2차 회의까지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 의병이 될지 이름이 국사 광복 의병이 될지 모르지만은 8월달 내로 아마 그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하는 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실제로 어디 가서 때리고 막 타격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의병하자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